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종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이후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세계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소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새로 고침으로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조팀 취재기자로서의 든 생각을 새로 고침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취재했던 상황과 연관이 있는데 어제 자정까지가 이 재상고의 기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제 최대 이슈는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어떤 재상고 여부였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한다면 이 재상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시한이 14일 어제 자정까지였는데 몇 분 남기고 재상고를 했다면서 이제 언론에 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자들은 앵커께서도 잘 알겠지만 이 재상고를 할 경우에 그 사건 검색을 계속 최근 서류 접수 내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유해봤습니다. 와,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재상고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양 경우에 대비한 기사들을 모두 써놨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밤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더 무게를 두고 관련한 기사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SK 측 역시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밤 9시쯤에 이 재상고를 하든 안 하든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고요. 결국 앞서 말한 대로 이 밤 시한에 임박해서 결국 재상고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당사자인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한 내에 고심을 했겠지만 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 회장 입장에서 재상고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임박하지 않게 조금 더 일찍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자정을 몇 분 안 남긴 상황까지 고민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당사자 변호인들과 저희가 이번 주에 통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었고 다만 이제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른 변호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을 때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상고장을 일찍 낼 경우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일과 이후 금요일 이후에 하면 주말을 넘겨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 이자의 경우를 조금 더 납부하는 기간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뭐 어디까지나 제3자의 관측이긴 하지만 재상고 여부가 워낙 관심이었던 데다 결정이 늦어졌다 보니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지연 이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연 이자가 5%에 이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지연되는 경우는 연 5% 비율로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연간 이자액으로는 472억이고요. 이게 날마다는 1억 3천만 원씩 가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저희에게는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15초 정도에 따른 지연 이자가 약 2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를 약 15초 와.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다시 한번 와닿게 되는데 최 회장이 그럼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은 뭔가요? 네, 최 회장 측이 어제 재상고를 했다면서는 언론의 공보 내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어제 이전에 최 회장이 재상고를 할 경우에도 실익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유입의 부당성을 주장했는 것을 받아줬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최 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확정에 따른 이자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의문형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물음표를 붙이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수사를 했던 내란 특검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이게 재판까지 가봐야지 종합특검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대표적으로 어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앞서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서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했고 어제 나 의원 등 기소를 어떻게 보는지 내란 특검에도 물어봤는데 판례를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만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내란 특검 쪽에선 저희에게 이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협박이 성립되긴 어려울 거라고 내부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종합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어서 재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내란이 종료된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을 두고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종합특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자면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내란을 언제까지로 본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 범행이 일어난 기간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지 뭐 방조, 뭐 선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내란 특검은 4일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내란 종료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공소 내용 자체들이 충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란특검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내란특검 이 내부에서는 판단을 달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종합특검법 조항을 종합특검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 재편 상황도 한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 기자가 키워드를 시계제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그만큼 상황 예측이 어렵다 이런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10월에 출범을 하죠.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시계제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중수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순회 임용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다음 주 목요일 20일입니다. 20일이면 임용 신청서 접수 기간이 마감되는데 검찰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한 검사는 저희와 통화해서 본인이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처럼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에게 뭐 일종의 낙인 효과 우려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보안 수사권 폐지되고 이제 검찰청도 곧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검찰 내부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은 대검찰청, 중앙지검 검사들을 만났는데 총평을 하자면 다들 포기 상태긴 합니다. 앞서 검찰개혁 때 사직서를 내거나 평검사 회의를 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죠.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마냥 검찰이 이걸 받아들인다, 형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있었을 때 저희 기자들에게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 우수 사례들을 공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생했습니다.